네, 자, 이번 주제는 고객과 혁신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경쟁 기업이 나타나서 제 고객한테 늘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예전처럼 하면 뒤처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더 새로운 제안을 고객한테 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회사는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혁신이죠. 그래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혁신입니다. 저자는 혁신을 고객과 묶은 이유를 혁신의 바탕이 바로 고객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회사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알아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사장을 위한 MBA 50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기업이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도움이 되는 명저 6권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일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혁신 분야의 1인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최우수 논문한테 수상하는 상이 있는데요. 그게 맥킨지상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그거를 5차례나 받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한 교수들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 50인 중에도 1위를 2번이나 차지한 사람입니다. 자타 인정 세계 1위를 할 만하죠. 이 책에는 이런 1위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책은 고객은 왜 상품을 사는가? 이 물음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할일 이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할일, 고용, 해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는 집에 베란다에 조그만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원을 관리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잡초를 뽑으라고 할 일을 주죠. 자, 여기서 잡초를 뽑는 정원 관리가 제게 있어서는 할 일입니다. 저한테 맡겨진 일이지만 제가 뭐 일도 바쁘고 뭐 이런저런 귀찮고 해서 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제 아내가 정원사를 부르죠. 근데 정원사는 단시간에 잡초를 깔끔하게 뽑고 아예 잡초가 자라지 않게 베란다를 인조잔디로 덮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 과정을 잡초 뽑기라는 제가 할 일에서 해고를 하고 정원사를 고용한 겁니다. 이게 할 일과 고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할 일 이론에서는 이처럼 고객 관점에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자, 이 고객에게는 어떤 할 일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용하는가, 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이죠. 미국에는 대학을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자체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등급에 해당하는 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 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 저렴한 학비, 충실한 교육과정, 이런 홍보 문구를 내세워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반응이 그다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이 저자한테 할 일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응원할 만한 운동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상담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최고의 대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경쟁을 한다는 건 제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대학에 온라인으로 학위를 따는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뒀는데 계속 학생들의 신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들여다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 졸업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30세였고 이들이 온라인 과정으로 학위를 따려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졸업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들은 온라인으로 학위 졸업장을 좀 쉽게 취득하고 그 수료 기간을 좀 짧게 단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예전에는 뭐 좀 끊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장은 이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의가 들어와도 그냥 두었는데 24시간 안에 대답을 하게 하고요. 온라인 교육 과정을 듣는 학생들한테 1대1로 어드바이저를 붙여서 리서치를 합니다. 불편한 건 없냐? 뭐 어떤 교육 과정을 들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회인도 공부를 해야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홍보나 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6년 이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연평균 34%씩 늘어서 무려 6,300억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대학 예를 보면 고객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할 일, 졸업장을 갖고 싶다. 이걸 찾아서 해결책을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고용된 겁니다. 예, 그리고 성공을 거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고객의 할 일을 잘못 파악해서 해고되는 사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는 집 주변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큰 곳은 아니에요. 브랜드 슈퍼마켓도 아니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식재료나 주방용품 같은 일용품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 이 슈퍼마켓은 보통 저녁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주부들, 그 다음에 이제 워킹맘, 혹은 이제 혼자 사는 직장인 이런 분들이 반찬거리나 이런 걸 사러 와서 계산대가 좀 북적북적한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기가 전면 내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전국의 식자재를 골고루 갖춰놓은 아주 세련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슈퍼마켓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맛 까다로운 주부들이 아까 제가 많이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맛 까다로운 주부들의 취향을 맞추려고 전국에서 유명한 식자재를 다 갖춰놨다. 그래서 식자재 코너를 많이 강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이런 고급 식자재를 잔뜩 진열하느라고 세제, 일용품, 그러니까 평상시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 일회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진열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슈퍼마켓이 아니라고. 조그만 슈퍼마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가 흘렀는데 계산대의 손님들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대충 한 30%는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이 슈퍼마켓은 세련된 고급 식자재 재료를 매장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어쨌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식자재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헌데 이전의 슈퍼마켓은 가족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짧은 시간 안에 흔하고 값싼 재료를 구입하고 싶다. 이런 할 일을 가진 주부들한테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식자재를 사면서 일용품도 좀 같이 사고 이랬는데 고급 식재료 전문적으로 변신하니까 정작 원래 고객들이 원하던 할 일, 이게 부응을 해주지 못하니까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 슈퍼마켓이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핵심은 고객이 어떤 할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상품, 서비스를 고용하는가, 이거를 궁리하는 겁니다. 크리스텐스는 고객이 해결해야 할 용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를 세우고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기업들한테 할 일 이론을 실천하고 검증해 왔습니다.
이 책은 그 성과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 고객의 할 일을 언뜻 보면 고객의 니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니즈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니즈란 건강하고 싶다. 내가 뭔가 먹고 싶다. 이런 좀 막연합니다. 해결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하고 싶은 거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뭔가 먹고 싶다는 거에도 음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결을 할 때 이 상품을 살지 저 상품을 할지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 근데 할 일은 고객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상황에서 탄생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어떻게 하든지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학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혹은 바쁜 저녁 시간에 빠르게 장을 보고 싶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할 일 이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라이벌은 시장 내 경쟁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라이벌은 아마존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CEO가 대답이 걸작입니다. 쉬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라이벌입니다. 비디오 게임도 라이벌이고 와인과도 경쟁합니다. 전부 무서운 경쟁자들이죠. 자, 헤이스팅스는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고객의 할 일에 관해서 궁리를 했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자, 막연한 고객의 니즈를 떠올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고객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절실한 할 일, 이거를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할 일에 부응하게 고용돼야 합니다. 그런 상품,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찾는 고객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고객에게 제가, 우리 출판사가 고용되려면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출판사의 라이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 이 책을 기획할 때인데요. 좀 어렵고 경영을 하는데 뭔가 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유명한 책이 많다는 걸 알아. 근데 그 두꺼운 책을 언제 하나하나 다 읽냐. 좀 이거를 쉽게 설명해주고 내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정리해준 책은 없을까? 예, 이런 할 일에 이 책은 고용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용된 책이죠. 예, 그리고 센시오의 라이벌은 저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책을 홍보하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책을 보는 시간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벌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자, 이 책은 고객은 왜 상품을 사는가? 이 무릎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 역시도 책을 읽으면서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인데 팔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